오늘 제가 강의 드릴 내용은 식중독 예방과 위생입니다. 조금 딱딱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건데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고요. 먼저 식중독입니다. 식중독은 식품 섭취로 인해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 물질에 의해서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합니다. 감염성은 미생물에 의해서, 유독 물질에 의해서는 독소형 질환이 발생합니다. 근데 통상 집단 식중독이라 하면 식품 또는 동일한 식품이나 동일한 공급원의 물을 섭취한 후에 2인입니다. 2인 이상 유사한 질병을 경험한 사건을 집단 식중독이라 그러고, 그러면 신고가 이루어지면 보건소에서 또는 그 지자체에서 나가서 역학조사를 하시게 될 겁니다. 대표적으로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장염 비브리오, 콜레라, 비브리오, 클로스트리움 보tulium 등은 총 16종류에 의한 식중독은 세균성 식중독이라고 그러고요. 잘 아시는 노로바이러스, E형 간염 또는 장간 아데노바이러스에 의해서 일어나는 식중독은 바이러스성 식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일어나는, 특히 강릉 쪽에 가시면 광으로 섭취하시고 난 다음에 쿠도아라는 이런 원충성 식중독에 의한 쿠도아 질병이, 식중독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원충성 식중독이라 합니다. 최근 식중독 발생 현황인데요. 보시면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매년 조금씩. 건수도 그렇고 발생 인원수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한 해 열심히 잡아 놓으면 그 다음에 조금 늘어나고요. 또 그래가 또 참 한 해 또 열심히 또 예방 활동해서 좀 줄여 놓으면 그 다음에 조금씩 늘어나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환자 수가 많이 늘어난 것은 주로 학교 식중독 때문에 환자 수들이 많이 증가합니다. 계절별로 보시면 세균성 식중독은 주로 하절기에 많이 일어나고요. 바이러스성 식중독은 동절기에 주로 일어납니다. 바이러스는 노로바이러스겠죠. 대표적인 게. 주요 발생 원인균은 보시면 발생 건수별로 보면 노로바이러스가 가장 높고요. 환자 발생수로 보면 병원성 대장균입니다. 병원성 대장균은 지금이 가장 많이 발생할 시기이고요. 그래서 발생 건수나 환자 수 모두를 봤을 때 캠펠로박터 제주니가 점점 현재로서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형별로 보시면 횟집이나 일식, 한식, 정육식당 등 같이 가열 조리하지 않고 생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업소에서 주로 발생하는데요. 지금도 그 대부분의 저희 식중독 관련해서 발생 신고가 들어오면 대부분 다 횟집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 횟집에서 회 드시고 발생하는데, 물론 회에서 직접적으로 회를 설치하시고 난 다음에 보고에 의해서 일어날 수도 있지만, 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교차염으로 인한 그 식중독 발생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으로 음식을 다루는 때는 좀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식중독균의 이해와 예방법인데요. 조금 이 부분은 균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조금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어려워요. 병원성 대장균입니다. 식중독의 주요 원인균이고요. 생채소, 생고기 또는 완전히 조리되지 않은 음식이 원인이 되며 묽은 설사복통, 구토, 피로, 탈수 등을 일으킵니다. 가열해야 되는 것들은 충분히 가열한다. 그리고 생고기와 조리된 음식을 구분하여 보관한다. 가능하면 보관하실 때도 이렇게 캡을 생재료에는 뚜껑을 씌워서 다른 제품이랑 교차 오염이 안 되도록 보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잘 이루어지진 않는데요. 칼과 도마는 구분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야채용, 고기용, 그다음에 생선용, 특히 또 닭을 취급하실 때는 또 따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칼도 따로 사용하시고 도마도 따로 사용하시고요. 사용 후에는 항상 세척하시고 소독 꼭 해주시고요. 아마 예방법에서 계속 반복될 겁니다. 손 씻어라, 익혀 먹어라, 끓여 먹어라. 현재 저희 작년까지 했던 저희 식중독 예방 3대 구호거든요. 다음은 살모넬라입니다. 살모넬라는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살모넬라는 주로 장간 독소를 형성하고요. 급성 위장염 증세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구토, 설사, 복통, 발열 일어나고요.
수양성설사가 많이 납니다. 근데 특별한 치료 없어도 한 3일에서 7일 정도면 호전이 됩니다. 잠복기는 6시간에서 72시간입니다. 근데 얘는 좀 특이하게요. 생명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생명체 외부에서도 수정은 생존하고요. 과거에 건조된 배설물에서 약 2년 반 정도 후에도 살아있는 것들이 발견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햇빛에 받으면 3일이 되고요. 가열에 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가열에 충분히 가열하면 모두 3일 시킬 수 있습니다. 냉동에서도 얘들은 버팁니다. 살아 있습니다. 밖으로 냉장실에서 꺼내서 밖에 두면 금방 얘들은 또 성장하고 정식합니다. 산성에서 급속히 3일 하고요. 일반적인 소독제를 사용하시면 금방 모두 3일 됩니다. 주로 감염되는 부분들은 물, 토양, 가금류, 계란, 난가공품, 우유 등입니다. 또 덜 익은 것들 다 비슷하겠죠. 외환용 설치동물 또는 상한 과일 및 채소에서도 오염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노로바이러스입니다.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고요. 주로 물 지하수에서 를 통해서 많이 발생합니다. 20도씨에서 살 수 있고요. 겨울철 식중독이 주요 원인균입니다. 거의 대부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겨울철에 일어납니다. 소량만 있어도 감염될 수 있으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전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식중독으로도 관리를 하지만 질병관리본부에서 전염병으로도 관리를 합니다. 같이.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지하수로 씻은 채소, 과일, 오염된 어표를 먹고 식중독에 걸리면 구토, 탈수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슷합니다. 손 씻기, 끓여 마시기, 과일 채소는 깨끗한 물로 세척하고 소독하는 것. 그 다음에 생식을 삼가하시고 85도씨 이상에서 1분간 가열하고, 조리기구는 끓이거나 염소 소독하고, 주변 환경을 청결해서 교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주방위생관리인데요. 식중독은 균이라는 부분이나 독소라는 부분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사실 관리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저희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교육도 해드리고 가서 지도 점검도 하고 하기는 하는데요. 항상 유념하실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 손 씻고 조리기구들은 사용하시고 나면 세척하고 소독하고, 그 다음에 가열해야 되는 제품들은 충분히 가열하고, 그 다음에 오염이 될 수 있는 생재료들은 가능하면 생으로 제공되는 식재료들과 멀리 분리해서 순차적으로 조리에 사용하시면 가장 쉽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식중독 예방 원리입니다. 동일합니다. 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안전한 재료 사용, 교차 오염 방지, 청결한 주방, 개인 손 씻기. 안전한 재료라는 것은 다른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유통기한 지난 거 쓰지 마시고, 냉장 제품 냉장 보관하시고, 냉동 제품 냉동해서 보관하신 거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채소류 같은 거는 신선한 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정식 방지, 식품의 보관 온도, 냉장은 냉장, 냉동은 냉동, 상온 제품은 상온에서 보관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시간 관리,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한 마리가 2시간이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리하시고 나면 최대한 빨리 가능하면 서비스 제공해 주시고요. 안 되면 냉장고에서 보관하시는 것. 식중독 제거 및 3일은 익혀먹기. 그다음에 사용하신 용기들은 살균하고 소독하는. 그러니까 위생문은 깝깝하시더라도 가능하면 머리 착용하시고요. 또 사실 또 머리카락이 음식에 들어가면 그 소비자들이 가장 크게 클레임하는 내용 중에 하나니까요. 항상 위생문은 꼭 잘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안 지켜지는 것 중에 하나가 장신구 착용하면 안 된다. 반지 끼고 많이 하시거든요. 반지에도 오염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세균에 의한 오염이. 그러니까 장신구는 일하시는 동안은, 조리하시는 동안은 착용하지 마시고요. 매니큐어도 가능하면 바르지 마시고 짧게 손톱을 깎아서 깨끗하게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특히 더 보관하실 때 검은색 비닐봉지에는 좀 안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가 들어있는지는 운영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것 같은데요. 뭐 다른 종사자분들이 보실 때 그걸 만져보고 열어봐야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투명한 밀폐 용기 쪽을 사용하셔가지고
안에 내용물이 뭐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자주자주 꺼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일부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 점검을 저희 가보면 유통기한이 경과 또는 유통기한이 거의 다 된 식재료를 사용하시고 계신 분도 계세요. 이건 왜 이러냐 여쭤보면 직접 구매해 오신 게 아니고 식재료 공급업체에서 그냥 배송해 준 그대로 받아가지고 개수 셀리고 그 대금 결제해주고 보관하고 계시다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유통기한이 많이 남은 것도 있지만 일부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것도 그냥 납품하시더라고요. 그 검수하실 때 확인 안 하시면 분명히 어떤 거는 유통기한이 많이 남았는데 어떤 거는 사용하다 보면 유통기한이 경과된 것들이 내 식재료 창고에 보관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매번 가능하면 힘드시더라도 확인 일일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해동 시에는 냉장 해동하시거나 냉장 해동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가 보통 식당에서 많이 사용하지는 않으시고요. 뭐 전자레인지 해동하시거나 아니면 흐르는 물에 해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온에 가능하면 방치하지 마시고요. 가능하면 빨리 조리하십시오. 그리고 해동되는 제품은 다시 냉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법에도 위반입니다. 냉동된 제품을 해동했다가 다시 재해동하는 것은 법에서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청소인데요. 일반 쓰레기통과 음식물 쓰레기통은 뚜껑을 덮어서 사용하시고요. 가능하면 조리장과 분리된 별도 공간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조리장 내에 있으면 만일 둘 수밖에 없다면 어느 정도 차면 빨리 밖으로 배출하는 형태로 가능하면 이 음식물 쓰레기나 일반 쓰레기들이 조리장 내에 오랫동안 있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위생등급제를 시작이 된 이유는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해서 우수한 업소에 한해서 등급을 지정하고 공개함으로 해서 자유경쟁을 통해서 음식점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식중독을 예방 및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신청 대상은 일반 음식점만 해당이 됩니다. 휴게나 적게 다른 쪽은 안 되고요. 지정 절차는 식약처, 지방자치단체 어디에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시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평가를 하시거나 아니면 식품안전관리 인증원이라는 평가기관에다가 평가를 합니다. 저희 식약처에서는 전부 인증원에다가 평가를 합니다. 그럼 평가를 하면 인증원에서 평가자에게 어느 업체에 대해서 평가하라고 하고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평가 결과를 보고하면 그 결과가 다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지정을 패스를 하시게 되면 저희가 지정을 해드리고 지정서와 표지판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표지판입니다. 위생등급 표지판. 위생등급을 지정받게 되시면 저희가 지정서와 이 표지판을 같이 드릴 겁니다. 이 표지판은 가게 앞에 부착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또는 소비자가 잘 보이는 장소에 부착해 두실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립니다. 조음은 기본적인 시설 및 자체 위생 관리를 통해서 청결하게 운영하는 곳이고, 우수는 56개 항목, 그 다음에 매우 우수는 97개 항목입니다. 내용은 동일한데 보시면 별이 1개, 2개, 3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게 이 지정기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되어 있는데요. 지자체에 신청하시면 이게 지자체장의 지자체 마크가 표시가 될 겁니다. 그거는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준비하는 거는 저희 홈페이지도 안내 여러 가지 구비 서류, 접수하는 방법, 평가 항목은 어찌 되는지, 영업자분들은 어떻게 준비하시면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부터 매뉴얼까지 전부 다 올려놨습니다. 그건 저희 식약처 홈페이지에 오셔도 되고요. 방금 여기 있는 내부에서 식품안전나라라고 치시면 이런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다른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어디에서나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시면 이게 보면 이게 건강영양정보에 들어오시면 위생등급제라고 있습니다. 이 위생등급제에 대한 가이드라인,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신청하실 수 있는지, 최근에 부적합 평가했을 때 어떤 부분들이 부적합이 일어났는지 여러 가지 필요한 참고 자료들이 있거든요. 이쪽에 오셔가지고 정보를 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강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어쨌거나 계속 말씀드렸지만 식중독 예방에 좀 주의를 주시고요. 제가 맡고 있는 업무는 음식점 위생등급제입니다.
그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그 식약처 식중독 예방과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식품안전나라 그럼 식약처 홈페이지에 오시면 위생등급제와 관련된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거기 찾아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하면 언제든지 거기 연락처 있으니까 연락처 전화 주시면 되고요. 예, 그럼 이걸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